11월 4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83% 상승한 2588.9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3.43% 상승한 754.0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3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자이글, 참 좋은 여행, 레몽레인, 코인테크, 노랑풍선, 네이처셀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0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며 오늘 시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2차전지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진 가운데 하나투자증권과 노무라증권에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은 부분이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리튬 가격이 안정화되고 내년부터 유럽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등 2차전지 업종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진되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증권은 에코프로그룹의 통합된 밸류체인 전략과 개선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어요. 2차전지와 양극재 업황이 회복된다면 에코프로비엠은 다른 경쟁업체보다 대응할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2차전지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KB증권과 NH투자증권은 연말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계속 부진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하향했으니 참고해주세요.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코인테크는 국내 기업의 전고체 배터리 라인 공정 장비와 자동화 장비 납품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코인테크는 이번 장비 공급은 올해 안에 설치를 마친 후 내년 상반기까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반도체 분야로도 장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번 중국 무비자 테마입니다. 중국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비즈니스나 여행, 관광이나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으로 방문한다면 비자가 필요 없다고 밝혔어요.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여행과 카지노, 화장품 등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네이처셀은 최근 FDA로부터 중증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의 첨단재생 의료치료제 지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3번 오징어 게임 2 테마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의 시즌2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시즌2는 12월 26일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시즌2에서는 복수를 다짐하며 다시 게임에 참가하게 된 이정재와 그를 맞이하는 이병헌의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징어 게임 시즌2 흥행 기대감을 입으며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레몽레인은 최근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정재 씨를 비롯한 인물들이 레몽레인의 사내이사가 됐다는 부분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4번 제약 바이오 테마입니다.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다음 달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바이오, 양자 등의 3대 게임 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과 함께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 바이오를 견제하기 위한 생물보안법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되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강한 매수세가 몰린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5번 교육 테마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10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 편성안을 공개한 가운데 AI 교과서 예산이 256억 원으로 새로 신설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관계자는 내년부터 AI 교과서 적용 대상인 학교들에 내려갈 예산을 모두 편성했다고 보면 된다며 아직 AI 구독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 외에도 경기도 교육청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준비를 포함한 총 23조 540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교육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기사도 함께 동반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사면이 저번 주 금요일 상한가에 이어 오늘 장에서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리군이 올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인 청강을 실전 배치한다고 전해지면서 사면이 관련 장비를 양산한 이력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청강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나 오물 풍선을 격추할 수 있는 화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에 불과하여 매우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졌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화성 밸브를 비롯한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해역의 위치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개발 주체인 한국석유공사는 정부 당국과 조율을 거쳐 첫 시추 해역 선정을 사실상 확정했고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우도 이번 달 중에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시추선은 12월 중순에 대왕고래 유망구조 해역에서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첫 탐사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온다고 전해졌어요. 해당 결과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우선 가늠할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화성밸브와 한선엔지니어링, GS글로벌 등의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네요. 한편 한국 패러렐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삼양식품이 상승했습니다. 농림축산부가 오늘 1월부터의 한국 라면 수출액이 1조 4천억 달러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3분기 수출액인 4,3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2,700억 원을 삼양식품이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수출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탄 영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제강은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대신증권과 2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5월 7일까지입니다. 이어서 비엘팜텍을 비롯한 대마초, 신재생에너지 등의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곧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해리스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은 상승한 데 이어 트럼프 수혜주로 거론되는 재건과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한싹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한싹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국책 군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성장 가능성과 기술 역량을 입증했다는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